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또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프랑스 깎고 영국이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진짜 하여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뭐 프랑스 깎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 독일 닥스 사상 최대치 수준, 유로스탁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225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이제 고점 돌파할 위치이고, 토픽스가 따로 나오나요 일본이? 일본 토픽스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니케이 토픽스는 따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니케이 쪽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사상 최대치. 아니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그러니까 뭐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채널 돌리고 방송 돌리고 하다못해 공중파에 그 뭐 경제평론가라고 갖다 앉혀놓은, 경제평론가 무슨 평론가야. 아예 그냥 경제학 박사를 모셔오든 제도권에 뭐 예를 들면 리서치 센터장을 모셔오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면 이해를 해도, 어디 무슨 경제평론가라는 그 직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두 분이던데, 공중파에서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그러니까 기자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내용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나와서 별 희한한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시장 얘기를 하면서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또 시장 얘기는 해요. 그러니 케이블 TV는 어떻겠냐고. 더 심각하죠. 그 케이블 TV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은 이제 0.8선 강세를 떴지만 눌려 있으면,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인데도 국내 증시가 지금 디커플링 상태다 보니까 눌려 있으면 하는 얘기는 결론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결론은 그냥 그 상태에서 미국이요 이번에 이제 뭐 부채 한도 상향 안 하면은 뭐 디폴트에 빠지고 뭐 신용 등급이 하향, 어디 무슨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시장이 무너져 내려오냐 이거예요. 지금 다우지수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져 있거나 고점 대비해서 9%뿐이 안 빠져 있어요. 그러면 3,300 대비해서 지금 3,000포인트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 S&P 500 지수가 2,800포인트대 이상이라고 그랬죠. 2,85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꼭 또 나스닥을 갖다 붙여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스닥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전체 시장의 39%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체 시장의 39%든 뭐든 지금 IT 종목의 흐름이 올해 들어서 얼마나 강합니까? 올해 들어서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죠. 근데 자꾸 뭐 나스닥 기준의 설정 범위만 잡아놓고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도 보시면은 13.52예요. 나스닥하고 완전히 다르죠. 22%하고 13.5이면은요. 이쪽의 기술주 비중의 시가총액 비중은 이제 당연히 70% 이상이란 말이에요. 대만은 어디 뭐 대만까지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도 나스닥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300 대비해서 지금 대만 비교하면은 86.5%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 2,850인 거예요. 우리나라 2,500이야. 이건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언제부터 디커플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지난해 9월, 10월 저점 찍고 돌려지는 반등 탄력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제한적인 반등 탄력을 가지고 갔다. 그거를 꼭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9월, 10월 저점 찍고 돌리는데 남들 다 돌려놨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못 돌렸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해석해드리는 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정치 논리를 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선거가 있다 지금, 선거가 있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정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못 움직이고 눌려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기준이 되는 건데, 3,316포인트를 넘긴 것은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도 근데 또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나나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도 이제는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영향을 받아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 나왔으니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 조정받은 거는 이때 22년 3월 유럽 증시가 한 달 기준으로 15%, 주간 기준으로 10%, 하루에 5%씩 변동이 나올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의 기준에서 저 당시의 기준에 변동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야. 글로벌 시장 아무 변동 없었어요. 응?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조정 추이에 연동됐던 부분에 남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얼마? 여기가 지금 대만하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하고 일본 니케이가 여기. 일본 니케이 여기도 아니죠. 이제는 여기 사상 최대치. 그다음에 일본의 토픽도 사상 최대치, 유럽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에 연동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약세론자의 말에 빠져들어서 저수익을 못 잡아내고 2차 전지 수익 못 잡아내고 못 올리고 그래놓고 나서 핑계대는 것이 저건 과도한 강세입니다. 저거 거품입니다. 뭔 거품이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고 글로벌 증시가 최소 2,800이고 글로벌 증시가 3,000 이상 가 있는데 무슨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기준은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비중은 공식적으로 IT 자동차 합쳐서 50% 비중이잖아요. 50% 전후. 언제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나머지가 2차 전지의 변동성 매매 종목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해요. 자, 그냥 기아 현대차 봅시다. 그러면 그냥 일단 기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점 대비 51%. 그냥 종가 기준 고점도 필요 없어. 우리는 작년 7월 이후부터는 현대차만 샀는데 오케이. 그럼 현대차야. 그럼 현대차 올해 들어서만 비교합시다. 올해 들어서만 37%예요. 작년 말 종가 대비 37%.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고점은 40% 이 다 필요 없이 37%. 그러면 IT에서 가장 못 간 게 뭐야?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도 올해 기준에서 얼마 올라왔어요? 22% 올라왔습니다. 22%가 아니 죄송합니다.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28% 올랐어요. 시장 대비 월팅 강해. 수급 어때요? 드디어 이제 수급이 앞전 고점 넘기는 수급, 그 저점 여기 고점도 넘기는 수급으로 다 형성돼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두 개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계좌 수익은 30% 이상. 거기에 2차 전지 아무거나 갖고 있었어도 지금 계좌 수익은 30% 이상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런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도 당연히 사상 최대치로 향해 가야 된다라고 쳤을 때 지금 계좌 손실도 없는데 지수가 신겨져 올라가면은 우리는 땡큐 메리망치지 무슨. 근데 맨날 울고 있어. 조금 전에도 미팅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니 우리도 뭐 무슨 매출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고객분이 뭐 내가 물린 종목이 많아가지고 이동 못하고. 그래서 얘기한 거지. 야, 종목 검색 그러면 지난 금요일부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Y젠터 아니에요? Y젠터. 72,300원에 우리 평균 단가 73,000원대. 그것만 그대로 갖고 있었어도 30% 수익이에요. 상한가 엉뚱한 종목 소형 잡주에서 상한가 대박 나셨죠. 삼화전자, 삼화전기 상한가입니다. 이런 말장난에 녹아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6천억, 7천억짜리에서 당일의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오늘의 변동성까지 해서 20%, 30% 수익이면 그거 매일매일 그냥 보내드리면 돼. 자, 종목 검색기 신청하셔서 지금 종목 검색기 쓰고 있죠. 종목 검색기에서 Y젠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문자 윤정도 막 흥분해가지고 5월 12일 날만 문자 7통 나갔는데 7통 나갈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갭상승에 튕겨져 올라온 종목 저 고점에서 사냐 했지만은 그게 우리 평균 단가 73,000원대인데 그게 지금 90,000원대인데 그조차도 모르고 무슨 검색기 사용하세요. 검색기 좋아요. 회원 가입하세요. 누가 가입하냐고. 내가 알아야 또 윤정도가 존경스러워야 야 우리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올려드리는데 그 2,400개에서 5개 종목의 기준에서 이러한 수익이 나와 있으면 종목이나 뭐 종목 검색해서 많이 튀어나옵니까? 농담해 해라. 안 튀어나오잖아요. 종목 검색해서 막 종목이 막 수십 개 튀어나왔어요? 안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도 없어 사실은. 오늘 기껏 해봐야 신호 나온 게 3종목이에요. 1조 이상짜리에. 명신산업, Y젠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39,000원에 교육용 1%.
그리고 종가 3850원. 교육용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 Y젠터 93,000원 이탈 신호가 나왔죠. 오늘 종가의 기준은 92,600원이에요. 수급 더 들어와 있죠. 우리 얼마? 73,000원부터. 그리고 어제도 또 샀잖아. 어제도 평균 단가 91,300원이에요. 어? 명신산업 오늘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명신산업 오늘 우리 평균 단가 22,850원. 튀어나오죠. 근데 세 종목뿐이 없어. 종목이 막 튀어나와. 아니야, 세 종목이야. 어제는요. 어제 해봐야 어제도 몇 종목 안 나왔어요.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종목군들이 튀어나와봐야 뭐가 나왔죠? 대부분이 그냥 저기 나온 거 아니에요? 날짜별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자체적인 회원분들 아니 우리 내부에서도 내부의 연구원이든 직원분들이든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하겠어. 우리 지금 불기둥 AI방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철 연구원이 리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신경도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만 매매 신호 그냥 드려도 됩니다. 왜? 거기서 매매 신호를 드렸는데 손절이 나오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다만 거기서 이왕이면 또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건데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이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막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윤정두가 잘못된 거지. 어제 기준에 많이 나왔어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여기 있는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뺐어요.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1조 미만이고 나머지 종목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익들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엔터주 4개를 다 살 거야?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를 YG엔터의 기준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녹화 내용이 다 올라가 있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들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윤정도 얘기 들었더니 엔터주 4종목에서 그래 Y젠터가 제일 세구나. 가장 잘 가구나. 가장 대박이구나. 그것만 확인되고 느끼면 돼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야간에 저랑 통화하신 분이 예전 고객이셨더라고.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DB증권 개설을 하시고 자산이 2억이시래. 근데 난 물려가지고 지금 뭐 옮기지도 못하고 막 가입할 의사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Y젠터를 보셨으니까 방송에서 보셨으니까 종목 검색에 나도 한번 줘보세요. 무료라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날부터 해서 월, 화, 수, 목입니다. 4일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 Y젠터를 편입하셨어도 지금의 기준의 수익 범위는 최소 15% 20%예요. 그럼 그분이 바쁘셔서 종목 검색기를 못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Y젠터 매일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당일 딱 방송 원고만 이렇게 보내드려도 왜? 과감 없이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뭐 잘못된 거는 빼고 이런 개념보다도 그대로 대부분 그대로 다 오픈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매일매일 보내드려도 돼. 오늘은 이렇게 떴는데 이 종목에서 난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이 종목에서 수익 나신 거 없으세요? 그러시면은 도움을 받으셔야죠. 혼자 하셔도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도움받고 그리고 나서 또 매매하시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세요. 12일 날의 기준에 Y젠터, LG에너지, 남선알미늄 1조 미만. 시장이 꾸리꾸리했죠. 얘 혼자 그냥 변동성 매매 2,800원 이하에 떴어요. PC 버전에. 그러고 나서 캡처한 게 2,850원일 뿐이고 더 밑에서 떴잖아. 3,17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매도 신호까지 나와. 그리고 뭐 LG노텍 지금 뭐 진행 중인데 변동성 매매로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Y젠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의 기준은 뭐예요? 15일 날의 기준에 바이오니아, 하나솔루션,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 우리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죠. 검색기에 2%에 떠서 1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매매 못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매매 사인 받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보고 혼자서 매매가 안 되시니까 5월 16일 날 엔터주들 다 떴는데 이거 매매 못 하셨어요? 그럼 윤정도한테 매매 사인 받으시지. 그리고 나서 공부하셔서 혼자서 이제 독립하셔서 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은 종목 검색기 갖기도 싫은데 막 윤정도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 Y젠터가 하루도 안 빼지고 지금 10일부터 계속 나왔구나. 15일 하루 안 나왔을 거야 아마. 15일이 아니라 13일 날 하루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죠. 오늘도 나왔죠. 근데
근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고객분들한테 대박 나요 그러면 뭐 할 거냐고. 예전에 뭐 무슨 유사투자자문업체들 뭐 지금도 아무한테나 전화해갖고 대박 내드릴게요, 대박 내드릴게요, 상한가 드릴게요. 그거 보이스피싱이랑 뭐가 차이가 나. 내가 알아야 뭘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까지도 초강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되는데 그 차트도 안 보여드리는 그냥 말장난하면서 미국이 뭐 우리나라의 지수가 눌려있는 것을 자꾸 외국의 기준에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가 될 것이다. 9월, 10월 저점 찍고 돌린 건 다 똑같다. 변동률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올해 들어서 특히 더 우리나라가 상승 탄력이 유가증권 시장이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그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누가 들어 올릴 것이냐 했을 때 눈으로 확인되시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다 볼까요? 한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 1위 종목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수급 어때요? 이게 적은 수급이 아니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 매수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먼저. 자, 보시면은 매일매일 방송에서 제발 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시장 무지하게 좋다, 어마어마하게 좋다,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그러니까 쓰레기들 자꾸 매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종목, 거기에서도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차부터 해서 다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아글아글 쓰잖아요. 그럼 올해 들어서만 보자 이거예요. 작년 10월도 중요한데 작년 10월 이후로 하면 하이닉스가 1위.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4분기 이후에 하이닉스가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위, LG전자, 삼성전기가 2위,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 다 IT가 4종목이에요. 올해 들어서는요. 현대차가 1위, 하이닉스가 2위, 기아가 3위. 근데 오늘 기아 강세를 띈 걸 보면 아마 기아가 2위로 다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4위가 LG전자. 다 IT네. 자동차하고. 거기에 Y젠터 같은 종목이 요 밑에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실적 뒷받침되는 쪽이 밑에. 그러면 결론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삼성전자의 수급, 하이닉스가 좀 수급이 안 좋아 있었는데 하이닉스의 수급 범위까지도 이제는 완벽해졌죠. 뭐가? 얘기했잖아. 최근 들어서의 이 강세의 흐름에 하이닉스의 수급 범위가 이 앞종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104,500원을 넘길 때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잖아요. 더 들어와 있잖아요. 이때 고점을 형성한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잖아요. 직전 고점을 형성한 95,000원을 형성한 수급보다도 더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상승을 초월하죠. 7월 고점, 8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니까 시장 대비 더 강한 흐름을 주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올해 너무 짜증스러운 흐름이 났지만 저 수급 보세요. 상승을 초월하는 수급. IT 다 그래요 지금. 자동차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위부터 봅시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건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찌됐건 11월 이후에 멈춰있죠. 이건 뭐예요? MSCI 지수의 편입에 관련된 내용, 유통 물량,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풀렸어요. LG화학이 갖고 있는 81.84%의 보호예수가 풀리게 됨으로써 유통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수식이 형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에도 유통 비율이 높아지고 MSCI 편입돼 있는 상태에서 유통 비율이 높아지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 거죠. 그 유입되기 전에 액티브 쪽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10월 말에 패시브 쪽으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수급이 멈춰진 거예요. 유통 물량도 없고. 어찌됐건. 시가총액 3위는 누굽니까? 하이닉스 조금 전에 보셨고. 시가총액 4위는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종목이 4위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얘가 말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성장성만 가지고 안 돼. 순위는 분명히 바뀝니다. 얘는 뭐 수급에 대해서 매집이 돼 있다, 뭐 추가 매수가 돼 있다 없죠. 얘는 그럼 왜 안 빠져요? 유통 물량이 없어. 주요 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치면 90%가 넘어요. 기관 지분 빼면 얘가 품질 준 거야. 그러니까 안 빠질 뿐이에요. 어찌됐든 얘가 4위. 시가총액 5위가 누구야? LG화학이지. 응?
LG화학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밋밋해요. 6인 누구예요? 삼성 SDI지. 삼성 SDI 시가총액 순위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 얘도 어때? 11월 이후에 거의 정체 상태예요. 11월 이후에. 예? 그 다음에 7위는 누구예요? 현대차지. 얘가 정체입니까 지금? 아니면 매수입니까? 정체예요, 매수예요? 매수잖아. 미친 듯이 매수잖아. 올해 들어 계속 매수잖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지. 저 매수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날아간다고 보셔야죠. 오버슈팅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장땅봉 나와서 야 부담된다 하는 거 있어? 단 한 번도 없죠. 9위 누구예요? 네이버.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얘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거지 무조건 대형주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와? 다시 봐요.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게 손가락질 하셨잖아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어서 바닥 찍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을 지금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의 기준의 흐름. 잠시만요. 얘가 수급이 왜 이렇게 나와 있죠? 5월.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도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하이닉스도 IT가 그렇게까지 나쁘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요게 지금 수급이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요건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IT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 이게 왜 그랬지? 조금 전에 깜짝 놀랐는데 말을 못했잖아 지금. 그잖아요. 수급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했는데 이게 아까 뭘 본 거지 우리가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 LG화학이었나? 뭐 했어요? 순간 깜짝 놀래게. 결론은 뭐예요? IT 자동차. 우리가 50% 비중을 가지고 온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제 오늘 갑자기 뭐 자동차 대박 났죠가 아니라 올해 내내 자동차 비중 최소 15에서 20 그리고 종목별로는 30%까지. 앞으로도 요 기준의 비중은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기준에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의 기준을 설정을 우리 입장에서는 잘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쪽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이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자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기준에서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종목의 기준에 명신산업의 기준도 뭐라 그러세요? 거래 대금의 기준과 수급 논리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신규 상장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3% 이상의 순매수 기준의 흐름이 형성돼 있고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거래대금 그냥 막연히 거래대금 대박이면 좋아요가 아니라 하루에 거래대금이 최소 1,500억 이상이 돼야 20위 안에 들어오고 거래대금 20위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비슷한 시가총액에서부터 뭐 상한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거래대금이 4천억 5천억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터지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저평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자동차 업종군이 강하고 테슬라도 어제 뭐 새벽에 강했고 그 추세 추이 부분에 수급까지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거래대금만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YG엔터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5월 이후에 모든 엔터주들이요. 그러니까 SM과 JYP를 얘기하는 거예요. SM과 JYP 볼까요? SM과 JYP의 기준에서 잘 보세요. 2021년 5월부터 엔터주들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SM 기준 21년 5월. 21년 5월. 여기는 경영권 분쟁까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오기 전까지가 이게 20-30% 정도 들어온 거예요. Y젠트도 마찬가지예요. 21년 5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30% 들어온 겁니다. 1,000만 주 들어서 1,000만 주. 응? 그런데 최근 들어서 Y젠터가 더 탄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도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Y젠터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꼬인 거예요. 수급 꼬이면 다 죽는 거야. 펀더멘탈이고 뭐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3%씩 들어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1월 이후에 누적 수급만 보실래요? 얘가 1,870만 주라고 그랬어요.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17% 정도 들어왔을걸요? 응? 17%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1월 13일, 1월 18일인가요? 1월 18일? 정확한 날짜가 얼마예요? 330만 주 정도 들어왔죠. 나눠볼게요 한번. 이런 기준을 모르고 뭘 대처하냐 이거예요. 327만 5,743주 나누기 1,866만 5,389주 해주면 17.55%가 매집이 된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미친 거지 진짜. 막 때려 사는 거지. 근데 한쪽에서 때려 사는 거라면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릴 때 똑같이 종목 검색기에서 얘도 뜨고 JYP도 뜨고 SM도 뜨고. 근데 SM은 우리가 원래 202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인가요? 14만 7천 원에 전략 매도할 때까지 2년 이상 갖고 왔던 거고 2년을 갖고 왔던 거고. 그리고 Y젠트는 이번 기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잡았죠. 그 이전에 하이브가 검색기에 뜨더라도 거래대금 제한적이니까 우린 추세 매매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검색기도 뜨고 변동성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아니 66,700원부터 수익 났다고 뻥치지 않잖아요. 응? 여기서부터의 기준인데 여기서도 7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0% 수준이에요. 30% 수준. 응? 최소 20% 이상.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응? 고르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유일하게 YG엔터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강도 있게 넘겨주고 있다. 뭐 올해 들어서 뭐 5월 들어서의 변동률 뭐 51.80인데 아직까지도 오버슈팅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뭐 여기도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얼마야 여기 33% 많이 올랐지. SM의 경우는 뭐 그 앞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준이 있고요. 또 하이브도 많이 올랐어요. 20만 원에서부터. 근데 5월로만 따지면 제한적이죠. 어떻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Y젠터만 딱 쏙쏙 뽑아주나? 소름 돋잖아요. 나는 소름 돋는데 농담이 아니라 종목 검색에 분명히 15일, 16일이죠. JYP가 갭상승 이후에 21%까지 올라간 날. 16일 날, 10일 날 우리는 Y젠터 이렇게 는 거고 15일 날은 없어요. 뭐 Y젠터고 뭐건 없어. 그리고 16일 날 JYP가 뜨면서 당연히 Y젠터 그다음에 하이브, SM 다 뜨죠. 하이닉스까지 또 하이닉스까지 9만 원이야 저 때가. 우리는 그 이하에서 샀고 당연히. 그러고 나서 뭐 종목이나 많이 뜬냐고요 솔직히. 이게 많이 뜬 거예요. 어제 장중 내내 핸드폰에 떠있던 거는 그냥 바이오니아하고 Y젠터뿐이 안 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종목이 한꺼번에 다 뜬 적이 없어요. 그걸 옥석 가리기를 해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여기서는 이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래 합니다. 요래 합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꺼번에도 이렇게 떠 있었어요. 오전장 기준에서는 10시까지 기준에. 그죠? 10시까지 기준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12조짜리가 660억 터졌다? 아니 4조짜리가 990억 터졌는데 12조짜리가 660억? 그럼 얘는 변동성이 제한적이겠구나. 하이브 제외.
그 다음에는요. SM과 SM과 Y젠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SM이 더 큰데 거래대금 얘가 더 작아. 그러면 일단은 얘도 배제. 그럼 Y젠터냐 JYP냐인데 JYP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배 이상인데 거래대금 2배가 아니야. 그리고 수급 범위에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 그러면 Y젠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응? 그러니까 어제도 Y젠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좀 일찍 단행했지만 2% 위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삽시다 해서 사고 평균 단가 맞춰놓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5% 나오고 장중에 농담이 아니라 계속 보세요. 뭐 네 종목이 한꺼번에 뜨나? 아니야. 이렇게 떠요. 이렇게. 어제 그 종목 나온 거 다 보여드릴게요. 어제 9시 14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근데 디스플레이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가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지금 이제 V2000까지 10시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시간대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오후장 들어서는 종목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13시 기준이잖아요. 13시 기준에 뭐 떠요? SM과 Y젠터 두 종목 도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21분, 27분, 이게 이제 1조 미만짜리.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게 YG 엔터 기준의 SM보다는 거래대금이 유리하다, 수급도 유리하다, 프로그램도 유리하다. 똑같은 종목 검색기에서도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답답한 거야. 7개 종목 한꺼번에 다 나온 줄 알고 겁먹고, 야 7개 나오면 뭘 사야 될지 모르고, 뭘 사야 될지 모르나. 이게 12일 이후에요. 12일 날 LG노텍 떠 있었고, 이런 식의 흐름에서 Y젠텀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종목 검색기만 편입을 해도 이렇게 대박인데요. 종목이 뭐 수십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매를 시킬까? 우리 직원분들한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저한테 혼났는데, 우리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가, 요즘은 고등학생도 매매하더만, 그죠? 우리 딸내미 중학생 딸내미 해외 주식 매매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해. 우연찮게 그냥 뭐 몇십 원짜리 들어가 있는 거. 어찌됐건 예전에 HMM 기억나시죠? HMM 이 엄청난 수익 낼 때 우리 지금 군대 가 있는 직원이 그 친구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돈도 큰 돈이지 그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왔는데.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수익이 나니까 이땐 종목 검색기도 없을 때예요. 난리가 난 거야. 오늘 장도 좋고 하니까 뭐 고객분들 문의 전화, 가입 문의 전화 오셨던 분들, 갈등하고 있는 분들 전화 한번 돌리세요. 그럼 그 친구가 지가 막 돌려 막. HMM 뭐 수익 안 나셨어요부터 해서 그 전화를 뭔 내용을 하는지 난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몰래 샀나 보더라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회사 우리 직원분들은 주식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 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무도 못하게 하거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소형 잡수면 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문제 선행 매매나 이런 전혀 문제는 안 돼요. 다만 매매를 하는 순간 업무를 못 봐. 자기 돈이 뭐 10원이라도 깨지면은 신경 쓰여서 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겠어? 업무를 안 본다는 건 못 본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친구는 자기가 직접 느껴보니까 존경스러운 윤정두가 된 거지. 마지막에는요. 그 친구도 이제 뭐 쇠뇌가 되는 거지. 뭐 HMM 너무 좋아요. 옆에서 뉴스는 안 보겠어? 그러다 보니까 윤정두는 마지막 자락의 물량은 손절합시다 하는데 지 혼자 끝까지 갖고 갔겠지. 어느 날 보면 힘들어하더라 한숨 쉬고 있어. 왜 그런가 했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모니터링 하고 계시니까 그냥 겸사겸사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뭐 어찌 보면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도 통화를 해보고 강연을 해보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뭔지
거래대금이 왜 중요한지. 그냥 주가가 올라오면은 그냥 아유 지겨우니까 좀 팔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부터 안 돼요. 지금 뭘 배워서 뭐 잘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 어떤 거요? 내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시가총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루에 외국인들이 똑같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18만 4천 주, 장중에 15만 주였거든요. YG엔터 16만 주, 뭐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얘는 거의 1% 가까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억 7천5백만 주기 때문에 그냥 0.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흥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가총액, 오늘 외국 기관의 편입 수준의 물량의 기준, 또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 주가 올라오는 폭의 기준에서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거래가 수반됐느냐,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 들어서 변동성 확장됐을 때 에코프로 2조 6천억 터지는 거 대비해서 오늘 강세를 떴는데, 그럼 그 강세 띈 범위의 거래대금이 충분히 충분한 강세의 거래대금이 되느냐. 하다못해 포스코 퓨처엠도 밀려버리잖아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밀렸다는 게 아니라 32만 4천원까지 찍을 때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 터지던 애가 이렇게 눌리니까. 하여간에 뭐 이래저래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마무리해드리면은,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와 지금 9시 뉴스도 잘 안 나오죠. 미국 위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미국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한 2853천을 넘기고 있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그 흐름에 우리나라 지수 2515포인트다. 너무나 좋은 기회에 있다. 그럼 뭘 살까를 고민을 하시고, 그 뭘 살까의 고민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도 안 되는 종목군들의 시세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삼화전자 대박 나셨죠, 자이글 대박 나셨죠, 시가총액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종목에 내 소중한 자산 갖다 쏟아붓지 마시고,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의 수익만 해도. 거기에 현대차, 기아, 신고가 랠리 그냥 계속 쭉쭉쭉 52주 신고가 랠리 쭉쭉쭉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을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오버슈팅 단 한 번 안 나왔어요. 이게 오버슈팅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지수는 얘들이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얘들이 다 땡겨놓은 거에 그 다음 순환성의 흐름이 나머지 업종군이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이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점에 이 지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왜? 시가총액 최상위의 7, 8위가 기아차와 현대예요. 기아와 현대차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들이 시장지수, 사상 최대치 시장지수 뚫은 게 언제 뚫었어요? 사상 최대치 시장지수 요때예요. 코로나19 때 빠진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얘네들이 내준 거예요. 얘네들이. 시장 밀려도 얘가 올라간 거.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런 오버슈팅의 자랑. 지금 오버슈팅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나 IT에서 오버슈팅 나온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들이 이끌어 간다. 그 기준은 실적과 수급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의 비중은 하방은 잡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임을 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거래대금 10위 안에 3종목이나 들어와 있어요. 4월 중순의 흐름처럼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을 같이 잡아 움직여 줄지,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IT 자동차 50%,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비중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에 변동성 매매. 지금으로서는 일단 엔터주들 포함했고 자동차 장비 부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고. 됐죠? 언제적 금양이고
예? 하루에 1조 넘기던 거래대금에서 900억 터지는 애를 장중에 3% 5% 올라왔다고 야 대박 나겠다 하지 마시고 언제적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까? 하루에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거래대금 430억으로 2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지금도 붙들고 있고 야 3% 올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돼. 얘가 고점 15만 원까지 올라올 50%가 올라올 정도의 수준이면 나머지 종목은 따블 납니다. 그리고 얘가 50%까지 올라갈 정도이면 거래대금은 터지죠. 어떻게? 3천억, 5천억, 1조 이렇게 터집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지금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에? 그렇게 해서 한두 종목 박살나 보셨어요? 응?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 주씩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그 오랜 기간 좋아했던 DB하이텍인데 거래대금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 SF 반도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끝내주면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시자니까. 9천억짜리가 300억 터져가지고는 안 된다고. 최근 야간 방송 그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두 시간도 못했죠. 1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껐는데 오늘 뭐 최대한 야간 방송 할 수 있으면 야간 방송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네. 아시겠죠? 지금 제발 이렇게 좋은 장에 지금 마지막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름아름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응? 신규 가입자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응? 윤정도 신규 가입자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뭐 가격도 비싸기도 할 뿐더러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대신에 환불자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명 나올 거고 환불자는. 그리고 만기돼서 연장 안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는데 지금 만기 연기자도 만만치 않게 많으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내부에 계시더라도 나는 손실인데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느냐 가입 시기가 조금 다르면 다르겠지만은 IT 자동차 제일 싫어하는 일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IT 자동차에서 계좌 수익 30% 이상이 나오는 이런 장에 어떻게 손실이 있냐 이거야. 쓰레기들 매매만 안 하셨다면 비중 조절만 제대로 하셨다면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4월 말경부터 해서 5월 달까지 신규 가입자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없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점 찍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70포인트 밀려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의 눌림폭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도 거의 대부분 회복이죠. 아니 IT 자동차가 50이지 고가를 냈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수 있어. 2차 전지에서 손실률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남의 이야기 같은데요. 마지막 물량에 좀 손실이 있더라도 거기에 엔터주 제대로 잡아냈고 이번에. 응? 바이오니아 뭐 변동성 컸지만 어찌됐건 대처 잘해서 단기 수익도 내셨을 거고. 그 자신감 갖고 나머지 시장 대처하세요. 시장 2,800, 3,000 넘기는데 그래 봐야 3,000 간다고 해봐야 20%뿐이 안 돼요. 시장 20%? 그 금방이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와 자동차, LG화학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70% 이상 올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이 70% 오른다고. 3개월 만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종목군들이. 70%. 근데 시장은 70% 올라오지 못해요. 시장은 그 당시 기준에 30% 정도 올라왔나요? 왜? 그들은 가는데 못 가는 애들이 있거든. 잘 판단하세요. 못 가는 종목 붙들고 기도하실 건지 시장 수익률에 헤매고 계실 건지 다 끝난 종목 거래대금 지지리도 없는 게 붙들고 얘 좀 살려주세요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 맞는 제2의 2차 전지 잡아내서 제대로 수익 내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십시오. 2,800, 3,000, 3,300 올라갈 때 3,000을 1차적으로 할까요? 20% 시장지수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가지고 최소 주도주 뭐예요? 시장 대비 2배에서 5배는 올라와야지. 예? 계좌 수익 최소 40%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20% 올라올 때 3,000 갈 때 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3,000 넘기고 있는데 3,300을 넘기고 있는데 그럼 20% 언제까지 갈까요? 내일 당장 가도 이상할 거 없다니까 농담해라. 디커플링 상태라. 그러니까 6월
7월 한두 달이면 되지 무슨 뭘 더 봐. 삼성포인트는 금방 옵니다. 제대로 된 수익 내세요. 응? 지금 이 시간까지 뭐 나머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계신 분들 계시면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이런 변동성 종목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주도주의 수익을 내셔야죠. 주도주의. 요거 이제 5월달 걸로 바꿔놓으면요. 5월달 거 완벽한 게 나와요.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에서 뭐 7%, 10%, 15%면 어때? 내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죠. 5월달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종목 4월이 아닌 5월로 올려놔 드릴게요. 여기에. 그리고 교육 기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